얼마 전에 저는 파티에 초대받았었어요.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파티를 파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컵은 왜 빨간색이며 바베큐, 춤, 그리고 생일 때 소원을 비는 걸 발명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알아낸 걸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밝은면 가족 친구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축하예요. 생일이 언제든지 가네요. 어쨌든 그날은 제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조금 늦게 케이크를 막 꺼내던 그 순간에 도착했죠. 전 궁금해졌어요. 생일을 축하하는 전통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첫 번째 생일 파티는 기원전 3000년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에는 파라오와 그의 후계자들만이 생일을 기념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건 고대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왕과 고위 관리들만이 그들에게 특별한 그 날에 잔치를 열 수 있었죠. 선물을 주는 전통도 그때 시작됐어요. 왕과 고위 관리들의 호감과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보세요. 율리우스가 장난감 마차를 선물로 받았네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난 날짜를 아무도 기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출생을 등록하기 시작한 건 12세기부터였어요. 하지만 그때도 남성들만 본인의 생일을 기념할 수 있었죠. 자신의 생일을 처음으로 기념할 수 있었던 최초의 여성은 클레오파트라였어요. 독일에는 30세 이상의 독신 남자가 생일에 일을 하는 기이한 전통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이한 전통이란 생일자의 친구들이 생일자에게 쓰레기랑 돌을 던지는 동안 생일자가 시유회의 계단을 청소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키스를 받아야만 생일을 축하할 수 있죠.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종일? 독일에 사시는 30세 이상의 독신 남자들, 화이팅! 오, 제 친구가 벌써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네요. 이때 또 궁금해졌어요. 촛불을 끄는 의미는 무엇이며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이것도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르테미스의 생일날이면 사람들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에 특별한 파이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 파이는 달을, 그리고 초는 달빛을 상징했었어요. 사람들이 생일을 기념일로 간주하기 시작했던 중세 독일에서는 사람들은 촛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 사람의 바람을 하늘로 전달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소원을 큰 소리로 말하면 촛불은 그 마법의 힘을 상실할 거라고 믿었어요. 게다가 독일인들은 땅속의 요정인 노움이라는 존재를 믿기도 했어요. 산타클로스랑 비슷한 건데 사람들의 생일날이면 생일 선물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노움을 벽난로 쪽에 걸어 놓으면 레인지 위에 노움이 돼요. 농담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나저나 케이크와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전통은 영국의 전통이에요. 영국인들은 동전이나 보석을 케이크 안에 넣은 다음 모든 손님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생일자만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도 선물을 받는 셈이죠. 중국에서는 케이크 대신에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기다란 국수가 담긴 접시를 줘요. 그건 길고 행복한 삶을 상징하죠. 바베큐. 촛불을 다 끈 친구가 바비큐를 하기 위해 손님들을 뒷마당으로 부르고 있어요. 모두가 즐겁게 고기를 먹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바비큐는 어떻게 발명된 걸까? 이번에는 고대 그리스도, 로마도, 이집트도 연관이 없답니다. 물론 불을 발명한 이래로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비큐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18세기의 조지 워싱턴 덕분이에요. 조지 워싱턴은 바비큐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부터 배웠어요. 조지 워싱턴의 일기에는 알렉산드리아에 바비큐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 밤새도록 있었다라고 쓰여 있기도 했죠. 당시에는 유명 인사들과 부자들만이 바비큐 파티를 열었지만 후에 이 전통은 미국 전역, 특히 남부주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1909년에는 최초의 바비큐 소스가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소스를 만들곤 했었죠. 과자. 모두가 즐겁게 놀면서 음료를 마시고 고기를 먹고 있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던 저는 감자칩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호기심이 저를 파티를 즐기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쩌다가 감자를 이렇게 얇게 썰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감자칩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음식인데요. 정말 행복한 우연이죠. 감자칩이 탄생한 건 1853년이에요. 하루는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가게의 대표 음식인 감자튀김을 부유한 손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감자가 너무 두껍다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그래서 조지 크럼은 손님을 골려주려고 감자를 종이처럼 얇게 썬 다음 튀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은 너무 맛있다며 좋아했고 조지 크럼은 모든 테이블에 감자칩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 후 만들기도 쉬운 그 전체 요리는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파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빨간 컵. 음료수를 한 잔 마시려고 음료수를 따르고 있던 저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컵들은 왜 빨간색일까? 1970년 미국의 회사인 솔로컵은 그 상징적인 빨간색 플라스틱 컵을 처음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컵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가볍고 작았으며 무엇보다도 컵을 씻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왜 빨간색인 걸까요? 우선은 테이블에서 음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빨간색은 눈에 잘 띄니까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빨간색은 선택과 행동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컵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효과가 있는 셈이죠. 날 마셔. 긴장 풀고 즐겁게 놀자.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티의 축제 분위기와 아주 잘 어울리기도 하죠. 피냐타. 하지만 지금 저는 축제보다는 과학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는 생일 파티에서 가장 재미있는 의식인 피냐타 때리기가 있기 때문이죠. 피냐타가 재미있긴 하지만 이걸 왜 하는 걸까요? 피냐타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냐타와 비슷한 의식은 지구의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냐타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피냐타 대신 종이 등불과 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피냐타라는 단어의 어원은 이탈리아어의 피나타, 점토로 만든 원뿔 모양의 항아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시민들이 과일로 가득 찬 점토 항아리를 깨뜨리곤 했습니다. 이 의식으로 추수 계절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거죠. 그런 피냐타가 왜 멕시코와 연관이 생긴 걸까요? 피냐타는 멕시코에도 있었는데요. 인기가 커지면서 모든 생일 파티에 등장하는 가장 상징적인 전통이 되었습니다. 피냐타가 없는 생일 파티는 단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16세기 이후로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건너오면서부터 생겨났습니다. 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알아내는 동안 제 친구들이 저를 춤추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잠깐만, 난 춤을 잘 못...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도착해버렸죠. 저는 춤을 추는 척하면서 주위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춤은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 궁금해합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은 재미 때문이 아니라 토속적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춤 동작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후에는 좀 더 짜임새 있는 춤이 왈츠, 탱고, 그리고 기타 무도의 스타일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요즘의 파티처럼 댄스 플로어에서 즐기는 건 50년대의 로큰롤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춤은 사회의 진정한 혁명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춤을 적절하지 못한 춤이라고 여겼지만 그로부터 수십 가지의 현대적인 춤이 탄생했어요. 불꽃놀이. 댄스 플로어의 사람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왜 다들 뒤뜰로 나가는 걸까요? 불꽃놀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죠. 불꽃놀이는 꼭 봐야 해요. 이것 좀 보다가 다시 와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농담이에요. 그걸 불꽃놀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불꽃놀이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대나무 막대를 불 속에 던지고 그게 다였죠. 대나무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를 냈는데 이게 악한 귀신들을 겁을 먹게 하여 쫓아버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 전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특정 화합물을 섞어서 폭약의 초기 시제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대나무 막대 속에 그 폭약을 넣고 모닥불에 던졌다고 해요. 그러자 펑 하고 터지는 소리는 더 커졌고 불 속에서 불꽃도 튀었으며 악한 귀신들이 더욱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그것이 귀신뿐만 아니라 적들을 겁을 먹게 하여 쫓아내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폭약을 종이관에 넣은 다음 화살에 부착시켜 사용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의 진상을 알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이제 좀 놀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깐만, 다들 어디 간 거죠? 파티가 끝났나 보네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